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실기시험 연구 문제 중 회계원리 파트 두 번째 거래 입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다루는 거래 입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회계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원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KIFRS 계정 과목을 쓰고 있거든요. 즉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계정 과목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고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포괄손익.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런 것들이 KIFRS 계정 과목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제 문항은 9문항이 되겠습니다. 각 4점씩 총 36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7문항 정도 일반 전표 입력에 활용이 되시고 입고 입력, 입고는 그렇죠. 상품을 매입했을 때, 출고는 상품을 매출했을 때, 판매했을 때죠. 그래서 구매, 판매. 입고와 출고 입력은 물류관리라는 곳의 모듈을 사용을 해서 어디로? 매입매출 전표로 전송을 합니다. 즉 회계 모듈로 전표를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입고 입력이 한 문제, 출고 입력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각종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재장부를 통해서 거래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계정 과목의 금액을 찾는 데 활용이 됩니다. 거래 입력에서 주의할 사항은 채권, 매출채권, 또 기타 채권이 있겠죠. 그래서 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 뭐 대여금, 선급금, 미수금 이런 채권, 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뭐 미지급금, 선수금 이런 채무, 금융거래처가 있어요. 금융거래처는 각종 통장, 그죠? 그리고 은행, 카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즉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 그렇죠. 장부에 각 거래처별로 구분돼서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4점을 그냥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전자 또는 약속 어음 있죠. 자, 어음은 반드시 자금관리 F3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어음의 번호와 만기일 등을 입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금관리 안 했다. 그러면 4점이 깎이게 되니까 주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이때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을 하셔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4일 당좌수표, 수표번호 나무의 32115505 지급은행 국민은행 500만원을 발행하여 우리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입하다. 단 신규 거래처는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하고 전표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하면서 신규 거래처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면서 신규 거래처를 입력하는 방법과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고 오는 게 더 좋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주식회사 A상사 들어오셨죠?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2월 4일입니다. 날짜도 잘 입력하셔야 돼요. 수표를 발행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입하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정기예금이죠. 자변에 정기예금,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그럼 이때 정기예금은 금융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걸어줘야죠. 어느 은행? 우리은행.
당좌예금은 국민은행입니다.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그런데 금융기관명에 우리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차변이니까 3번입니다. 정기예금. 금융거래처 우리라고 쳐보니까 우리은행 보통예금밖에 없어요. 즉 F2를 눌러서 우리라고 쳐볼게요.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밖에 없으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넣어야 돼요? 자, 얘를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 이렇게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를 지우시고 코드에다가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공이 5개 올라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명을 거래처명에다 입력할 거예요. 우리 가로 열고 정기예금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거래처 코드를 넣으래요. 거래처 코드는 98003. 그럼 여기 코드를 98003. 왜냐하면 금융거래처는 9800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큰 나무 예금, 계좌번호, 개설점, 계약기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누르겠습니다. 수정. 그러면 거래처 코드에 우리 정기예금 들어가고 금융기관이라고 탭이 구분이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계좌번호 넣는 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넣는 것보다는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고 오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닫아 볼게요. 닫고 얘도 뭐 취소 누르셔도 되고요. 뭐 등록하셔도 됩니다. 네. 등록하고 엔터 금액은 500만원. 왜? 금액을 안 치면 얘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회계 탭에 오셔요. 자, 전체 모듈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셨나요? 금융 탭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정기예금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셨죠? 혹시 처음부터 나는 여기부터 하겠다. 네, 여기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계좌번호는 오른쪽에다 넣으셔도 돼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1, 2, 3 하고 다시를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이픈을 꼭 넣어주세요. 12 다시 1, 2, 3, 4, 5, 6 엔터. 구분은 정기예금을 선택해 주시고 사용 여부는 반드시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계좌 개설점이 있어요. 계좌 개설점은 우리은행입니다. 자, 도움표 눌러서 우리은행 선택합니다. 없다. 그러면 은행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금 종류는 큰 나무, 예금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제가 키역자가 안 보여갖고 한참 찾았습니다. 큰 나무 예금. 만기 수령일은 그렇죠. 계약기간 말일인 2022년 12월 04일이 되겠습니다. 만기 수령액 몰라요. 그래서 안 넣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500만원을 발행하여 정기예금에 예입하다 그랬으니까 이자랑 붙어서 나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계약기간.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17번 란에. 계좌 개설일, 계좌 해지일에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2021년 12월 4일, 2022년 12월 4일 즉 1년짜리 단기예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년 이후다. 2년 있다가 찾을 거다.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에서 어차피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을 넣어야 되고 계좌 번호라든가 예금의 종류, 만기 수령일 이런 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고 오세요. 그게 전표를 입력할 때 더 편리합니다. 전표를 입력하다 또 중간에 오게 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시고 일반 전표로 오셔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대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되셨죠? 이번에는 대변 갑니다. 자, 대변은 4번입니다. 4번. 당좌 예금인데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당좌를 선택해 주시고 F2 한 번만 눌러보세요. 아니, F2가 아니라 F3. F3을 하면 분계의 금액을 입력하래요. 500만원 하고 하단에 이렇게 당좌예금 관리해서 수표번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면 F2 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수표번호가 떴을 거예요. 근데 없죠.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다가 수표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음 등록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어음 등록 한 장만 입력할게요. 수령일은 12월 4일로 가겠습니다. 거래일자로 가겠습니다. 당좌 수표 1번은 약속어음, 2번은 당좌 수표, 3번은 가계 수표, 4번이 전자어음이 되겠습니다. 당좌 수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당좌입니다. 어음 번호는 나무에 엔터 32115505 한 매만 등록할게요. 한 개의 어음이 새로이 등록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겠습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수표 번호에서 더블 클릭 하면 조금 전에 등록한 당좌 수표의 번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해당 어음의 수령일과 어음 발행일을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반영하시겠습니까? 즉 발행일과 만기일이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음이 아니죠. 당좌 수표의 번호와 지금 현재 상태, 만기일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적요란에 직접 수표 번호를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당좌 수표 나무에 32115505 발행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단의 정기예금에 적요를 입력 안 했거든요. 적요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정기예금 어이구 오타 났네요. 이렇게 오타 나면 안 돼요. 정기예금 당좌 수표 발행 여기 입금시가 빠졌네요. 그죠? 뭐 당좌예금 입금시 엔터 한 칸 띄고 당좌 수표 발행하면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수표를 발행해서 가입을 했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효가 그런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적요가 매우 중요한데 시험 보실 때는 적요 없으셔도 돼요. 그런데 요 밑에 수표 번호가 나와 있는 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회사 황소전자의 주식 100주 줄을 좀 그어야 되는데 어디다 걸까요? 그렇죠. 단기 매매 목적 밑줄 주식 자 단기 매매 목적의 주식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요게 KIFRS 계정 과목입니다. 한 주 액면가 만원을 한 주당 12,000원에 구입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그렇죠.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주 액면 가격은 필요 없어요. 남의 주식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어요. 지우세요. 얼마에 구입했어요? 12,000원. 요게 취득 원가가 됩니다. 취득 원가. 즉 100주 곱하기 12,000원이 되겠죠. 대금은 주식 거래 수수료 11,000원을 포함하여 주식을 살 때 거래 수수료가 있네요.
거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별도 수수료 비용. 이때 수수료 비용은 몇 번대냐?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900번대 영업외 비용 쓸 거예요. 900번이라고 하면 돼. 900번대. 그럼 900번인 줄 알아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기압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다. 자기압수표를 지급했지만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줄어들 거예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가 되겠죠. 자, 그러면 12월 5일 일반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오셨죠? 12월 5일. 차변은 3번입니다. 당기손익, 당기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됩니다. 자, 엔터. 그러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 선택합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황소전자 거죠. 자, 주식회사 가로 닫고 황소전자. 그러면 황소전자의 주식을 샀구나. 아니면 뭐 채권을 샀구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적요에다가 주식 매입. 주식을 매입했는데 몇 주를 했냐? 100주. 단가는 12,000원. 가로 닫고 그러면 100주를 12,000원에 샀구나. 차변의 금액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뭐 계산기가 있으시면 입력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 사용해도 됩니다. 계산기 100주 곱하기는 D입니다. D 12,000원. 그럼 120만원이죠? 적용이라는 걸 누르면 여기에 120만원이 들어올 거예요. 눌러주세요. 오, 진짜로 들어왔죠? 이렇게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엔터. 차변 3번. 이번에는 수수료 비용 냈죠? 자, 수수료 비용 갑니다. 수수 이렇게 해서 두 글자.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니까 946번이네요. 자, 확인. 엔터를 쳤는데 황소전자가 나왔어요. 자, 얘는 빼고 싶어요. 왜? 수수료 비용은 증권사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우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지워집니다. 자, 엔터. 주식 거래 수수료 지급. 주식 거래 수수료 지급. 그러면 11,000원은 플러스 키 한번 누르면 공색이 올라오죠? 11,000원은 수수료구나 라는 거를 쉽게 전표에서 보실 수 있어요. 대변의 4번이죠.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금융거래처죠. 우리은행 보통예금 걸겠습니다. 우리은행 보통 주식 매입. 자, 이렇게 121만 1,000원. 1,2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익이 뜹니다. 공 하나 지우도록 할게요. 반드시 차익이 뜨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이너스 아니면은 뭐 빨간색 떴다 그러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서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조금 어려웠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매매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한다. 주식은 매입 가격이 취득원가, 즉 구입 가격이 취득원가로 된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주식 거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정리한다. 이때 900번대, 즉 946번을 썼다.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기압 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했을 경우에는 수표를 지급했지만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통장의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정리해 주시고 보통예금은 우리은행
코드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이번 문제 포인트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20 황해전자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어음 등록하여 사용할 것. 자,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지급어음. 그렇죠.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을 반제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어음을 발행했고, 전자어음은 이렇게 20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주식회사 A상사가, 우리 회사가 A상사죠. A상사가 누구한테? 황해전자한테 직접 발행했어요. 그러면 자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의 어음을 뒷면에 배서해서 보냈으면 배서 양도한 건데 지금 직접 발행했어요. 그래서 자수. 날짜는 12월 20날 발행을 했고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만기일 국민은행 남대문 지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그러면 외상매입금도 1,00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음 등록을 해서 사용하다라는 거는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음 등록을 먼저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날로 오시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황해전자예요. 전표 조금 올릴게요. 제가 이 부분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올렸어요. 적요는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입니다. 그래서 02번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적요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끌어다 쓸 때는 번호를 쓰시면 돼요. 02. 그러면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 얼마예요? 1,000만원이었어요. 자, 1,000만원 되셨어요? 이번에는 대변에 지급어음을 할 건데 황해전자예요. 1001 엔터.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F3을 누를 겁니다. F3. 그런데 F3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기능모음을 누르면 돼요. 기능모음에 여기 기타의 자금관리 F3이 있는데 지금 누르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대변에 금액이 안 써 있어서 그래요. 자, 금액을 1,000만원을 넣게 되면은 다시 열어보면 바뀌었죠. 이렇게 금액을 넣은 경우에는 자금관리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 어음의 지급어음은 처음부터 발행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F2를 눌러봤어요. 제가. 아니면 더블 클릭해줘도 되거든요. 눌러봤더니 어음 번호가 77번, 끝에 번이 777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음 수령인도 원래 거래 일자에 어음을 수령을 해서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하는 날 받아서 바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20날 해야 되는데 어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등록을 해야 되겠죠. 상단에 어음 등록 클릭하겠습니다. 이 어음 등록 여기도 있고요. 기능 모음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 등록에 여기 있어요. 컨트롤 F4입니다. 컨트롤 4. 예. 자, 그래서 어음 등록 누르고 수령은 2021년 12월 20 종류를 누르셔서 어음과 전자의 차이는 어음은 약속어음, 즉 종이어음을 뜻하고요. 4번 전자를 입력을 하셔야 어음 번호를 20자리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어음으로 선택을 하시면 중간에 입력하다가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었죠. 국민은행 당좌예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8001 선택해 주시고 시작 번호부터 넣으셔도 되고요. 뒤에 번호부터 넣으셔도 됩니다. 004 2021
1220 12345677 77 하고 엔터를 치시고 한 매만 등록합니다. 등록. 계속적으로 어음을 등록을 하실 거면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번 한 번만 등록하고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아니요 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입력한 2021년 12월 20날 004-201-1220-1234-56777 번호가 뜹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번호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선택. 발행일자는 거래일자로 그대로 끌고 오고요. 만기일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언제지요? 2022년 2월 20입니다. 2022년 02월 20 국민은행 당좌에서 엔터 치시면 상단에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발행, 만기일자가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 하시는 거예요. 자금 관리를 하지 않으시거나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4점이 틀리게 됩니다. 전산회계 운용사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냥 4점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21일 주식회사 보령상사에서 사무실에 사용할 복합기 한 대. 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합기는 비품. 그죠? 자, 비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계정카드 비품. 차변에 비품을 샀어요. 150만원 주고 구입했고 대금은 2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했고 자기합수표니까 얘는 현금이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비품을 사는데 1개월 후니까 외상이죠. 외상일 때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 미지급금은 채무니까 보령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코드와 자산명이 있고 계정코드와 내용연수와 삼각방법이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것은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표도 입력하시고 고정자산 등록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표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일반 전표로 오시고 차변의 비품입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보령상사. 주식회사 보령상사. 엔터. 비품 구입 시 현금을 지급하기 수표를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지급 발생이 있죠. 그래서 뭐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 복합기 구입 또는 뭐 일부 비품 구입 시 미지급 발생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금액은 150만원. 대변에 현금 먼저 내보낼게요. 엔터 한번 했어요. 그러면 위에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은 보령상사인데 얘는 엔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코드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보령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1005라는 코드를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130만원. 비품의 가격은 150, 현금은 20, 미지급금은 130인데 반드시 코드 넣는 거 잊지 마시고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 클릭. 계정 과목은 도움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아시면 치셔도 됩니다. 비품. 12번이래요. 여기다 12 이렇게 치셔도 되고 아니면 000012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복합기.
입력하지 않은 앞에 있는 번호는 0을 그냥 끌고 와요. 그래서 그냥 12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취득일은 2012년 2021년 12월 21일이죠. 이때 올해 즉 2021년도에 샀기 때문에 기초가격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격은 올 이전에 즉 전기에 샀거나 그 전에 샀던 거 올해 반영을 시킨다 뭐 이랬을 경우에 기초가격은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작년까지 상각한 금액이 되겠죠. 그 금액 넣는 겁니다. 신규로 취득했을 때에는 4번 란에다 입력합니다. 150만원. 상각 방법은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은 0번입니다. 내용 연수는 5년. 12월 달에 샀기 때문에 한 달치의 감가상각비인 56,375원을 올해 상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복합기 한 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1번 취득수량의 하나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800번대 경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취득수량, 경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및 취득 가격에 넣어준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입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22일 차남전자 주식회사에서 다음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했네요. 자, 상품 매입. 상품을 매입했으면 재고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고관리, 즉 물류관리에 입고입력.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발행하도록 할게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에 표시해 주시고 나중에 표시해야 돼요. 대금 중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어음번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전자어음 발행. 만기일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현금 결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부가가치세 부분만 현금 결제했네요. 잔액은 외상.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어음도 줬고 부가가치세는 현금도 줬고 외상으로 했는데 도대체 얼마치냐. 전자세금 계산서를 살펴보면 작성일자인 2021년 12월 22일 자, 얘가 거래일자가 됩니다. 그리고 품명은 휴대폰과 선풍기를 사왔네요. 총 합계, 즉 공급가액 2,550만원과 10% 부가세인 255만 원을 주고 사갖고 왔어요. 자, 얘가 부가세,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입니다. 즉 내가 주고 온 거예요. 하단에 보니까 현금이 255만원, 어음이 2천만원, 외상 미수금이 550만원. 그러면 얘는 현금, 얘는 지급어음.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관리의 입고입력부터 갑니다. 자, 물류관리 탭에 구매관리 입고입력 클릭. 12월 22일이고요. 자, 건건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왔기 때문에 건별로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일괄적으로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한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발행을 받아갖고 온다. 그럼 일괄과세가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일괄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버전에서는 우리가 교육용을 쓰고 있잖아요. 교육용에서는 건별과세밖에 없어요. 즉 건건이 발행을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별과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과세. 거래처는 차남전자입니다. 엔터. 납기일하고 입고번호는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요. 지급구분은 대금은 현금도 줬고 어음도 발행해 줬고 외상도 있었어요. 이렇게 된 경우는 혼합입니다. 4번 혼합.
혼합을 선택하면 아래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상인 경우에는 아래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상품.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몇 개 샀죠? 200개. 200개. 단가는 10만원. 자, 상품. 선풍기. 100개. 55,000원.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는 현금, 그 다음에 어음은, 자, 현금에 255만원이죠. 자, 255만원. 어음란에 2천만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외상에 550 남았습니다. 즉,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제일 처음 외상에서 끌고 와서 입력하는 것만큼 감해지고 외상 매입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상단을 체크하시고 하단도 체크하셔도 되고요. 하단은 체크 안 하시고 여기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전송을 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전송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회계 모듈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12월 22일 휴대폰 외 하고 입고 입력에서 전표가 넘어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입고 입력에서 매입 전표가 일어났고 복수거래 뭐뭐뭐뭐 외 그러면 휴대폰 말고도 다른 품목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 여부에 1 전자세금 계산서 꼭 표시해 주세요. 혼합에 보시면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255만원, 상품 2,550만원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255만원, 외상매입금이 550이에요. 밑으로 좀 더 내리세요. 지급어음에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음은 자금 관리를 해줄 건데 자, 적요 있는 데서 F3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금 관리 창이 뜹니다. 어음을 등록해서 쓰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불러내면 돼요. 자, 더블 클릭 또는 F2 합니다. 004-2021 122 1234 56789 두 번째 거네요. 자, 두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전자어음으로 표시가 됐고요. 발행일은 12월 22일이고요. 만기는 2022년 03월 20일 반드시 만기일 수정하셔야 됩니다. 지급어음인 경우에 이렇게 입력하시고 닫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하단에 뭐라고 떴냐?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 발행 상태, 만기일 그리고 자금관리 창에 지급어음 관리라고 떴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금관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23일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엔 또 판매했네요. 그죠? 자, 상품 매출은 출고 입력.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넘길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발송 운임 30만원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다. 운임이 들었네요. 물건을 팔 때 운반비가 들었다. 그러면 별도 비용 처리합니다. 뭘로? 운반비라는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매입할 때 운반비가 들었다. 그러면 원가에 포함, 즉 상품 가격에 넣어주면 되죠. 그런데 매출할 때는 비용 처리합니다.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다. 하나의 전표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개의 전표로 써라.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는 상품 매출에 대한 것만 하시고요. 일반 전표에다 운반비에 대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별도로 없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하나로 전표로 쓰셔도 됩니다. 사갖고 온 거, 파는 거를 좀 알아볼게요. 전자, 어디다 팔았냐? 이슬전자 주식회사에 팔았네요. 공급자가 우리 회사고 공급받는 자가 이슬전자니까 매출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디를 보면 공급자 보관용. 공급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죠. 23일 날 팔았고요. 4,650만원, 465만원 부가세 10% 부과했고, 휴대폰과 전화기, 돈은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의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 12월 23일 건별 과세로 정리할 거예요. 자, 건별 과세. 거래처는 이슬전자 주식회사. 수금 구분은 외상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될 거예요. 자산명은 상품. 휴대폰 100개 44만원. 상품 F2 또는 더블 클릭하세요. 전화기 50개 5만원. 그러면 하단에 외상란에 이렇게 5,115만원이 찍힙니다. 상단에 여기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체크하시고요. 다 체크하셔도 되고 위에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전표 추가. 반드시 전송. 상단에 전송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회계 모듈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12월 23일. 그러면 휴대폰 외 출고 입력을 통해서 매출 전표가 발생되었다라고 표시를 해줬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줬죠. 그래서 자 1번. 원래는 빌 365 이사로 발행하는 경우에 입력을 안 해요. 직접 발행하는 경우. 그런데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에서는 직접 발행하는 문제가 안 나오고요. 이미 발행을 해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입력 꼭 해주세요. 자 1번 전자입력. 외상이기 때문에 다른 거 건들 거 없어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5,115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465만원, 대변의 상품매출 4,650만원. 그런데 뭐가 있었죠? 발송운임비가 있었어요. 운임을 하려면 여기를 수정을 해야 여기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3번 혼합. 그러면 대변만 남고 차변이 없어져요.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 5,115만원 먼저 입력하고요. 차변에 운반비. 운반비는 800번대 운반비 씁니다. 운반비가 얼마가 들었죠? 30만원. 대변의 현금 3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이게끔 할게요. 분기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465만원, 대변의 상품매출 4,650원 자동으로 끌고 오고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5,115만원, 차변의 운반비 30만원, 대변의 현금 30만원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썼다. 만약에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외상으로 하셔서 요 윗부분만 남겨두시고 운반비와 현금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23일자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문항입니다. 12월 24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7월 25일 취득한 주식회사 월드전자의 주식 100주 한 주 액면가액 15,000원을 한 주당 1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한 주에 액면가액만 나왔고 취득한 가격이 안 나왔어요. 자, 취득한 가격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전표를 확인하면 되겠죠. 7월 25일 전표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취득 가격 구할 거고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18,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샀던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구해야 되죠. 대금은
국민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니까 현금입니다. 현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7월 25일로 오세요. 7월 25일. 월드전자의 주식을 15,000원에 샀네요. 15,000원짜리를 18,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럼 한 주당 3,000원의 이익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50만 원을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하셨어요? 12월 24일 전표로 갑니다. 12월 24일. 대변 먼저 할게요. 자, 대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거래처는 주식회사 월드전자네요. 주식회사 월드전자. 엔터. 주식 매각. 주식 매각. 아니면 주식 처분 대금 입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주식을 팔았어요. 자, 주식 매각 또는 주식 처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금액은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내가 복사한 게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100주동 50주를 팔았다 그러면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거는 100주를 산 걸 그대로 팔았어요. 그러면 취득가격 되어 있는 그 취득원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내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받았죠? 자, 차변에 자기합수표로 받았습니다. 현금이죠. 자, 현금은 얼마 받았을까요? 뭐 여기는 그냥 주식 매각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식 처분 대금 입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적용은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네. 그러면 주식 매각 그걸로 할까요? 자, 주식 처분 대금 입금. 자, 한 칸 띄고 얼마에 받았냐? 18,000원에 처분했어요. 100주니까 180만 원이죠. 차변이 크고 대변이 작아요. 그러면 이익입니다. 즉 1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80만 원 받았으니까 30만 원만큼 이익이잖아요. 대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6번으로 해주세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이 생겨요. 여기 01번에 주식 처분 이익이 있어요. 01번 갖다 쓰겠습니다. 3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에 현금이 180만 원, 대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50,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 3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봤습니다. 8번째 문항입니다. 12월 26일 외환은행 장기차입금 2만 불 2만 달러죠. 1달러당 1,000원. 자금 사정이 호정되어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전액 중도 상환하다. 단, 상환 시점에 1달러당 환율은 980원이다. 외화 장기 차입금이래요.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의 밑줄. 1,000원을 1,000원씩일 때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외화라는 건 서로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에 상환하거나 중도에 갚을 때 환율 차익이 떠요. 그 환율 차익은 외환 차손 또는 외환 차익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12월 26일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을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 없애니까 그렇죠. 차변으로 올 거죠. 외화 장기 차입금입니다. 엔터. 어이구, 왜 안 나와요? 장기. 자, 외화 장기 차입금 305번 있습니다.
거래처는 외환은행이에요. 외환은행. 외화 장기차입금 전액 중도 상환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외화 장기차입금 한 칸 띄고 중도 전액인가요? 네, 전액. 전액 중도 상환. 엔터. 2만 달러 곱하기 1,000원. 요거 곱하기 1,000원 하니까 2천만 원이죠. 자, 2천만 원. 20 플러스 엔터.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우리은행이고요. 보통예금 우리은행. 자, 상환을 할 때 1달러당 980원이었어요. 계산기 눌러서 2만 달러 곱하기 980원 1960만 원만큼만 상환을 했어요. 즉 20원만큼 이익을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변에 외환 차익입니다. 외환 차익.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차입금 상환 시 환차익 있죠? 자, 04번 쓰겠습니다. 40만원. 이렇게 외화 예금이나 또는 뭐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대여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외화와 관련된 차입금을 갚았습니다. 갚았을 때 상환하는 시점이 내가 빌려왔던 시점보다 가격이 환율이 낮으면 이익을 보죠. 덜 갚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외환차익이 나왔습니다. 9번째 문항입니다. 12월 30일 12월 중 발생한 관리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와서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 통장의 잔액이 줄어들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 우리은행 걸어주면 되고요. 어떤 데에 썼냐? 격리부의 야근 식대래요. 자, 격리부서의 직원들에 의해서 식대로 썼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비? 복리후생비. 총무부 사원 시내교통비. 그럼 얘는 여비교통비. 영업부 휴대폰 사용료. 통신비죠. 자, 이렇게 해서 관리 내역을 모두 한 전표로 하시면 됩니다. 12월 30 일반 전표로 오시고요. 30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야근 식대 여기 거래처는 뭐 격리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부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야근 식대 금액은 28만원.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차변 그대로 나옵니다. 여비교통비 시내교통비죠. 사원 시내교통비 엔터 30만원. 같은 변이니까 엔터. 통신비입니다. 휴대폰 사용료 엔터. 금액은 52만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우리은행이네요.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 걸어주시고 12월 관리비 보통예금 인출. 자, 이렇게 하면 관리비를 하기 위해서 통장에서 돈을 찾았는데 식대로, 교통비로, 휴대폰 사용료로 이렇게 나갔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110만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대변의 보통예금 건건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장의 전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문제, 거래입력 9문항을 모두 풀어봤어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셨죠? 아무래도 이 문제에서 많이들 틀리고 그 다음에 또 맞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입력도 해보고 분계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